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캠트로스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올렸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150억 원 규모고, 지금 보시면 2023년 10월 달까지 투자 기간이 설정되어 있죠. 기간상 보면 뭐 이렇게 공장 뭐 증축보다는 그 안에 이제 신규 시설 장비 구입 투자 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3공장으로 일단은 확인이 됩니다. 토지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뭐 실질적인 뭐라 그럴까요? 시설 장비 투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보고서입니다. 기업은 이제 종속 기업이 없고 지금 보시면 이제 개별 재무 제표만 있죠. 기업의 이제 현재 기준의 유형 자산을 보시면 총 452억 원인데 토지가 165억 원이죠. 즉, 뭐 토지를 제외한 뭐 유형 자산이 280억 원 규모로 볼 수가 있고, 이번 신규 시설 규모가 150억 원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기업의 생산량이 지금 현재 캐파의 절반 정도는 더 업사이드가 가능하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제 캐파 보시게 되면 첨단 사업부에서의 가동률이 지금 많이 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융합 사업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뭐 확인이 되는데 첨단 사업부의 경우에는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제3공장의 신규 시설 투자는 이쪽 첨단 사업부 관련돼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금 600톤 정도가 나오니까요. 한 300톤 정도는 추가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시설 투자 공시라고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뭐 금액으로 놓고 보면 한 200억 원 규모의 생산 지금 매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 뭐 향양된다고 보면 한 300억 원까지 이번 신규 시설 투자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엿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첨단 사업부에서의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업사이드가 보이고, 기존 융합 사업부에서 한 200억 정도의 실적을 유지시켜준다고 봤으면 한 총 500억 정도의 지금 매출액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지금 3분기까지 누적 422억 원이니까요. 뭐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23년 실적은 뭐 500억 원을 상회해서 600억 원 정도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이라기보다는 24년 정도가 되겠죠. 이제 거의 하반기에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24년 정도는 한 600억, 650억 정도 뭐 수준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캠트로스는 보시게 되면 합성과 소재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쭉 보시게 되면 뭐 합성, 뭐 소재 관련해서 좀 다양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차 전지 점액 첨가제를 비롯해서 OLED 소재 공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공정, 예, 그다음에 의약 소재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건축용에 쓰이는 부분 등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보시게 되면 일단 2017년에 이제 스펙주랑 합병 상장을 했고요. 굵직한 이력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동부전자재료 폴리머 사업부의 자산을 영업권 양수를 받으면서 기업이 이제 캠트로스로 확장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소재 전문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전자액에 대한 첨가제 비중이 24%를 넘으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궁극적인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합성과 배합 기술력인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 전문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보시면 안산에 1, 2 공장이 있고 진천에 이제 요번에 신규 시설 투자가 확대되는 3공장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3공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OLED 소재 관련된 제품, 전해액 첨가제 등 아까 말씀드린 첨단 소재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요. 네, 기업의 자산은 975억 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452억 원 규모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금융자산이 21년 결산 대비 큰 폭으로 늘었고요. 단기 금융 상품이 이제 사라졌죠. 네, 지금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이제 MMT가 아닙니다. MMT면 수준 이제 공정가치가 아니고 상각자산으로 인식을 하겠죠. 근데 이 뜻은 그냥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MMF. 그러니까 금융 펀드에 20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한 거고, 지금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50억 원 규모였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최근 3개월 안에, 그러니까 3분기 전에 나머지 1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따라서 지금 200억 원 가량의 지금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성과는 기타 수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확인했듯이 이제 투자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기타 수익에 이제 공정자산 지금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지금 큰 부분에서 잡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투자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결산 보고서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200억 원이라는 큰 규모를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이제 좀 나와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적금을 빼서 금융자산 MMF죠.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고, 규모는 200억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부채인데요. 보시면 기업의 총 부채는 397억 원 규모입니다. 자본과 비교를 해보면 68% 수준이고요. 뭐 충분히 뭐 볼륨은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내 상환해야 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지금 유동 비율을 놓고 보면 292% 수준이니까요. 충분히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사항이 전환사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보면, 네, 기업은 지금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이 있죠. 전환 가능 주식수가 132만 5천 주로 확인이 되고요. 전환가액은 15,000원 수준입니다. 총 자산 이제 건명 금액이 200억 원 규모인데, 부채 규모에도 확인했듯이 기업은 사실상 부채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자닌 증권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자금을 조달할 만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4회차 10이죠. 보시게 되면 지금 시설 자금에 150억 원, 운영 자금 50억 원 해서 200억 원을 이제 발행을 했고, 이자율이 없는 빵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저 전환가액 15,000원이고, 리피싱 조항을 조금 살펴보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없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시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리피싱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전환가액보다 하회에서 발행하는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가 있다면 이는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뜻은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기업의 재무 전략을 엿보면 충분히 재무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추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만한 요인은 적어 보입니다. TV를 투자한 지금 주체를 보면 KB증권이라든지 NH, 신한금융, 한국투자 등등 메이저급 투자가 KB를 포함해서 다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그렇게 CB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들이 빵빵 채권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전환가액이 지금 15,000원 이상으로 상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환 행사 가능 기간이 2026년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죠. 지금 캠트로스의 주가가 7,800원이니까요. 충분히 상향으로 업사이드가 예상될 만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다음은 이제 파생상품 부채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전환권 대가로 인식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 파생상품 부채라는 것은 나중에 전환권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지금 현재 가치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캠트로스 주가가 떨어지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주가가 오르면 손실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 비용이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장기 순이익에서,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분기 보고서라 따로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4분기 결산에는 아마 지금 금융 비용이나 이익 쪽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 또는 이익으로 이렇게 계상될 여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손실로 잡힌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캠트로스 주가가 계속 상향했을 경우 손실로 잡히고, 떨어지게 되면 이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 조정을 해줍니다. 다음 기업의 이제 부채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이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분이라 여기서 인식을 한 거고, 단기 차입금도 좀 확인을 해보면, 네,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시설 운영 자금일 거고요.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네, 다음은 자본인데요. 총 자본은 578억 원이고
보시면 이제 자본잉여금이 이제 많은 비중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뭐 건실한 자본의 모습이긴 한데 자본잉여금의 비중이 높은데요. 기업은 이제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뭐 지금 상장하면서 조달을 좀 했던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뭐 시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증자를 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렇게 매출액이 안정적이고 꾸준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3, 4, 5년도 확인해 보시면 안정적인 매출 실적이 잡히고 있고요. 지금 22년 3분기까지는 지난 연도 대비 제법 성장세가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역을 좀 살펴보면 재고 자산이 뭐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매출 원가가 조정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요. 역시 이제 원부 재료는 상품 매입액에 대해서 좀 많이 증가폭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원재료의 매입 현황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1년 단위 가깝게 3분기 만에 벌써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건 3분기까지니까 지금 22년 뭐 결산으로 놓고 보면 뭐 과거 직전 연도 사업연도를 뭐 훌쩍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원재료 매입에 대한 부담이 조금 금전적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재고 자산의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진 않죠. 특히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영업으로 한 28억 원 벌어들였죠. 뭐 보시게 되면 투자 활동으로 뭐 지금 18억 원을 지출을 했지만 지금 금융자산, 단기손익에 측정되는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지금 취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 자금은 단기금융상품에 있는 현금을 예적금을 이제 빼와서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이제 좀 확인이 되죠. 뭐 캐펙스 지출에 대한 부분도 30억 원 정도 확인이 되고요. 재무활동 현금 보시게 되면 14억 원 정도 이렇게 차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부채죠. 14억 원 정도 이제 상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뭐 그렇게 현금성 자산의 순중간은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뭐 변화가 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캠트로스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시설 투자 공시에 대한 투자 기간 일정이라든지 내용 또는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현재 기업의 굵직한 내역으로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인식이 되는 금융자산에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펀드라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 지분 상품 가격의 10%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약 16억 원 정도의 지금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뭐 하여튼 2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는 뜻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부채 관리라든지 재무 전략 측면에서도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CB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와 리피싱 조항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서 투자자들, 국내 주요 투자 기관들이었죠. 기관들의 투자 내역이라든지 뭐 채권 이자율 또는 전환 가능 기간이라든지 전환 가액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전반적인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이제 뭐 1,800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절반 정도로 많이 조정이 됐죠. 어느 정도 진입을 하기에도 뭐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상당히 기대감을 받는 섹터다 보니까 확정 실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PER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시장에서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고요. 네, 오늘 캠트로스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통해서 관련 기업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